네, 초사고 글쓰기 런칭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OT 강의를 다시 찍고 있는데 런칭하고서 52억 정도가 판매가 됐고 16,000여 명이 수강생들이 존재하는 역대 최고의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클래스 101 6,000여 명의 튜터 분들 중에서 전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나름대로 강의력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AI 시대의 글쓰기, 초사고 글쓰기가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AI를 밀어왔죠. 최근에 런칭한 AI 강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반인을 위한 AI 강의가 런칭되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첫 책에 80만 부를 판매하는 1등 작가가 되냐, 뭐 하는 것마다 왜 잘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초사고 글쓰기 덕분입니다. 초사고 글쓰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글을 쓰고 뭐 카피라이팅을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초사고 글쓰기는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1년 전부터 AI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건 내 시대가 왔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언어 능력과 글쓰기를 평생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역대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던가 모든 총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죠. 인문학 지능을 갖춰야 된다, 잘 질문해야 된다, 글쓰기나 책 읽기를 많이 해서 사고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AI를 많이 다뤄보고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친구한테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느냐, 얼마나 깊은 사고로 질문하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준 정보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AI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는데, 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AI로 모든 회사에 도입을 해서 저는 신입사원을 1년에 20-30명씩을 뽑았어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저는 직원들을 경력직 2-3명 말고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한 해. 왜냐면 AI를 쓰면은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AI 강의도 찍으면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제가 AI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초사고 글쓰기를 통해서 모든 사고력을 확장을 해놨고, 어떤 질문을 해야 AI가 이해할지, 어떻게 해야지 AI를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초사고적인 사고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AI를 그 누구보다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사고 글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매우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라던가 인스타라던가 사람들한테 AI 공부를 하라고 시키지만 동시에 책 읽기랑 글쓰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저도 말할 때마다 민망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책 읽기랑 글쓰기랑 왜 AI랑 뭐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 강의를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책 읽기와 글쓰기 이런 것들은 마치 스쿼트랑 똑같습니다. 스쿼트라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고 허리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30kg밖에 못 들어도 40kg, 50kg, 60kg 점차 중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힘이 세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살아남고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책 읽기, 글쓰기, 많이 생각하기, 다독, 다작, 다상량, 이거를 하라고 제가 정말 많이 평생 이야기를 해왔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근력이 향상되듯이 뇌 근력이라는 게 향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뇌 근력이 향상이 돼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AI 시대에도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초사고 글쓰기에서 내적 글쓰기를 해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카피라이팅으로 돈을 벌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물론 그런 거를 초사고 글쓰기에 가르쳐 드리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내적 글쓰기를 통해서 사고력 자체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론적으로는 뇌 근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걸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초사고 글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OT 강의를 찍는 이유는 이 AI 시대에 초사고 글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AI를 활용해서 이 초사고 글쓰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강의를 더 찍어서 업데이트를 이번에 합니다. 6개월 전에도 한번 AI로 글쓰기 하는 법을 추가 강의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오늘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의 강의를 더 찍었다는 거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내적 글쓰기를 AI 도움을 받는 방법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철학 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AI를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에다 내적 글쓰기를 최근에 올린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린 연예인께서 이제 삶을 마감을 하셨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백종원님 이슈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사고, 내적 사고를 이제 하게 됐고,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멈추고 간단히 보셔도 됩니다. 이런 내적 글쓰기를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거를 AI 도움을 받아서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제가 평상시에 하는 내적 사고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어린 연예인이 한 명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런데 과거의 연인이었던 한 연예인이 타겟이 되어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수많은 유언비어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은 어린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간 성향 자체가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이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어떤 되게 불리한, 삶에서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를 탓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 작동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아야겠다 라고 지금 이제 음성 언어로 다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음성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글이 엉망이죠. 근데 화면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글이 작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문단 나누기도 이제 되어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 초기에는 제가 초사고 쓰기에서 알려드리는 세다 원칙을 잘 적용해서 뇌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정리하고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 좀 추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더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책임 전가랑 어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손실 회피 반응으로 누군가를 탓하게 된다.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능에만 따라가지 않는 감정의 성숙. 우리 역행자 책의 주요 내용이죠. 누구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이 감정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태도죠. 단순하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화낸다, 1차원적인 방식이에요. 저지능자들의 방식입니다. 좀 더 똑똑하고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결국에 이 감정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탐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적 글쓰기라던가 초사고 글쓰기를 배움으로써 이런 깊은 사고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갖게 되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역행자 책에 나오듯이 제가 18년 전에 21살, 20살 때 찐따 오타쿠에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까지 멍청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이 모든 것들을 책 읽기와 글쓰기를 반복한다면은, 왜냐하면 수많은 위인들이 결국 그걸 통해서 똑똑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되었었죠. 결국엔 사고력을 갖게 되면은 나는 뭘 하든 뛰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어린 시절의 사고였죠.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했던 일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정립한 게 바로 초사고 글쓰기고, 이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제가 추가 강의를 좀 더 찍었습니다. 네, 오늘 OT 강의에서는 AI 시대의 초사고 글쓰기 연관돼서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잘 같이 배워보고 실행해보고 과제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